하나 둘씩 손절 및 강세 사이클이 끝났다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는 아닐까요?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약 5%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FOMC의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존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1선과 201선의 데드크로스는 나왔을지언정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영상 복귀와 함께 앞으로의 비트코인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시장의 상황은 비트코인의 약 5%의 양봉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1선과 201선이 데드크로스가 났을지언정 201선과 51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월은 비트가 가급적이면 버티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점은 나왔고 시간을 끄는 흐름으로 갈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1대1 패턴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위에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상승 여지도 현재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반등이 나와서 좋은 흐름이 나왔다. 단정 짓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4월 2일에 있을 관세를 진짜로 부과할지에 따라서 시장은 버티기와 함께 오르락내리기로 흔들기만 나올 모양새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4월 2일 이전에 다시 한번 올랐던 흐름은 월봉의 흐름으로 보면 양봉이 뛰었을지언정 결국 저가와 고가 아래서 흔드는 모양새로 끝내고 4월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이 마무리가 되면 지지가 올라오면서 다시 4월은 상승장으로 반등할 여지가 충분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FOMC의 핵심 내용은 간단하게 이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연준은 예상대로 정책 금리를 4.25에서 동결했습니다. 빅뉴스는 상승에 좀 반영이 됐는데요.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었죠. 쉽게 말해서 예상했던 대로 갔고요. 제가 기존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요인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투자 심리의 회복, 또 하나 두 번째는 금리에 대한 변화. 예상보다 금리는 그대로 갔지만 더 하향 조정이 나왔을 경우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시장은 역시나 동결, 인상이 아닌 동결이 나왔기 때문에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호재나 악재는 저는 차트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두 번째인 포인트가 여기서 왔죠.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관세가 이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제 전망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말말말 이슈는 결국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론적으로만 봤을 때 결국 관세라는 이슈는 위협과 협상을 하는 용도일 뿐이 결국 시장이 우상향으로 하는 재료로서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월이 여기서 핵심 내용을 던진 건데요. 결국 모든 것들은 시장에 반영이 됐다. 선반영됐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결국 상승 요인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주기영 대표 말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말을 했다 보니까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는데요. 주기영 대표가 첫 번째 올렸던 트윗은 이거였습니다. BTC의 강세 사이클이 끝났다. 앞으로 6에서 12개월 동안 약세 또는 횡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신규 고래들이 BTC를 더 낮은 가격에 매도할 것이라는 이슈로 어느 정도 시장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바이럴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집필했습니다. 하지만 15시간 정도 후에 주기영 대표는 새로운 트윗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 이슈였죠. 뭐였냐면 내가 언제 시즌 종료라 했냐. 사람들이 그 첫 트위터를 보고 시즌 종료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정 모드를 했죠. 정고점을 깨려면 결국 6에서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지 나는 시즌 종료를 말한 게 아니다. 시장 상황이 사실 너무 변동이 없어서 무엇을 전달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에서 주기영 대표가 말을 한 것 같아요. 결국 주기영 대표는 워낙 이제 코인러들 중에서도 주방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주기영 대표의 말대로 하면 반대로 하면 수익을 본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트윗에 대해서 바로 잡는 좀 재밌는 이슈가 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제가 포인트로 보는 게 뭐였나요? 바로 투자 심리였죠. 탐욕지수가 24였는데요. 좀 회복했습니다. 31이 됐어요, 지금. 그래도 극단적 공포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요. 제가 상승에 있어서 두 가지 상승의 요인 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투자 심리 회복이라고 했죠. 일단 일시적으로 탐욕지수나 이런 것들이 회복세에 있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사이클이 또다시 상승으로 터닝 포인트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것에 비해 현재 기준으로는 약 1% 정도 빠지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반등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오를 기미는 보이지만 결국 그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아니라 지금은 쌍바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3월은 저점이 나왔고 3월은 그냥 십자봉으로 끝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단타하시는 분들이 청산할 곳이지 절대 이거를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길게 가져갈 위치는 아니라는 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텔레그램 더보기란을 통해서 계속 요약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10,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지금 텔레그램에서 입장하고 계시고요. 텔레그램 홍보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기 지루하시거나 시간 없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 정리를 해드리면서 있고요. 정리만 보시더라도 링크만 누르시면 그날 영상에 대한 요점 정리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 잠깐만 내셔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영상을 이어가자면 오늘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시장 상황은 변동이 없거든요. 5% 반등하는 것도 예상했던 얘기고 그래도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지난 영상의 복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지난 영상 복귀를 한번 할 건데요. 지난 영상뿐만 아니라 그 전전 영상까지 해서 종합적인 지난 영상 복귀를 하는 게 사이클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비트코인은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죠.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 일단 뭐가 됐든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경우에는 최악의 차트로 간다. 단지 그게 반등을 하고 바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반등을 하고 차트만 만들고 쌍봉으로 해서 떨어지냐 이 차이일 뿐이지 결국 지금 구간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지지선인 현재 구간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끌고 왔어요. 그 후 비트코인은 당연히 지키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면서 나왔죠. 그리고 현재의 흐름만 보면 더 나갈 가능성이 1대1 패턴상으로도 있고요. 근데 이 200일선이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채널라인의 추세상으로 봤을 때 더 올 수는 있지만 그 포인트로 봤을 때 어차피 먹어봐야 한 5% 내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위에는 올라갈수록 포지션을 정리하는 구간이지 홀딩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두 가지 흐름상 큰 흐름은 더 떨어지면 망하는 구간이다. 정말 추세가 끝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대추세 변환, 이제는 상승을 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추세가 변해서 숏이라고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리스크들이 현저히 만연한 게 공포심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에서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리스크가 바로 데드크로스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51선과 200일선의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상승을 유지하려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꺾여있는 모양새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 200일선으로 다시 회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텐데 단기적으로 3월은 횡보를 했다가 4월에 쌍바닥을 짚고 다시 한번 흐름으로 회복을 복귀하는 흐름이 저는 예상하는 흐름인데요. 그 대표적인 이슈로 바로 4월 2일에 있을 뭐가 있죠? 바로 관세 이슈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4월 2일 이후에 관세 이슈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진짜로 부과될지에 따라서 시장은 아마 터닝포인트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트럼프는 협상에서 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량의 이득이라도 보게 될 텐데 그걸 통해서 관세 이슈는 없어질 것 같고요. 현재 또 하나 이슈가 불거지고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지금 해소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저는 다뤄지고 있고요. 조금씩의 협상의 힘겨루기일 뿐이지 결국은 우크라이나 이슈도 끝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이슈밖에 들려오지 않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4월에 보는 경제적인 전망이고요. 이거와 함께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더불어 차트가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반영된 결과가 지금 나왔고 그 이슈가 해소되면서 시장이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영상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주기영 대표의 말을 또 한번 가져와 볼까 합니다. 제가 뭐 주기영 대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요. 주기영 대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었을 텐데요. 주기영 대표가 그 말을 하고 또 하나의 이쪽에서 유명한 인사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주기영 대표님이 불장 끝이라고 올린 포스팅이 핫한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불장이 제대로 시작은 했나 싶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슈이고요. ETF 이후 시간축이 조금 길어진 느낌이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달아오르지도 않고 빠르게 식지도 않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제 무게가 무거워졌다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습니다. 물론 유동성이 증가하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입장이고요. 77K 언더로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라면 저는 시장은 조정 국면이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주기영 대표가 올린 영어로 된 트윗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미국의 무기가 되고 있다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의
국가 이익이 절대 기준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이후에 현재 모든 것들을 보면 미국 중심의 재편이 되고 있다는 거. 동맹국뿐만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모든 것들을 다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죠. 결국 미국 중심의 시장 재편은 비트코인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뭘 올려드렸습니까? 바로 미국의 군사력 순위를 보라고 했죠. 미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동안의 자산 그리고 국방 이 부분에 접근했던 그래프들을 나열해 보면요. 다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미국이 중심으로 이끌어가면서 그 다음 강대국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누구였을까요? 바로 중국. 그러면서 제가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인 중국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아직까지도 멀리 보면 우상향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계속적으로 나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인 중국도 들어오지 않는 이 시장이 과연 끝났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없고요. 결국 저는 시장은 우상향할 거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지난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리해 드렸죠. 그리고 오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즌이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다니까 코인 딱 등장 직전 낌새라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너스 어디까지 지금 올려쳤습니까? 61.64%입니다 여러분. 알트장 올 때 다 어떨 때였죠? 비트코인은 하락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트코인들 있죠? 아직까지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이 정도 빠졌을 때 그 다음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는 거는 그 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또다시 빠지는 포인트였을 때 알트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알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뭘까요? 알트코인들이 매집 흔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데이터로 보는 게 바로 알트코인들의 폭등작이 언제 왔느냐입니다. 잘 보시다시피 알트코인들의 시즌이 왔을 때는 이 추세선에 닿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추세선에 빠져 있죠. 추세선이 빠진 후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시기들을 보면 빠진 후에 바로 이런 포인트들 있죠. 빠진 후에 횡보를 하거나 바닥을 다진 후에 올라찼다는 거. 그때 시즌들을 보면 2018년, 2021년 그리고 또다시 도래하지 않은 구간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결국 저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직 더 높은 가능성으로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얼마만큼 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많은 근거들이 알트코인들에 대한 시즌은 이제 바닥을 향해 가고 있지 더 아래에 지옥은 있을지언정 결국 지하실이든 바닥이든 지나고 보면 그 바닥과 지하실은 버틴 자들에게는 승리의 축배를 주었던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다시 주봉에 양봉을 하면서 약세를 완화하는 흐름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정고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사실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약세를 완화하기 위한 주봉의 양봉 흐름은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흐름이 조만간 또다시 하락으로 갈지 상승으로 갈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긴 봉으로 봤을 때 4월 21일 이때까지는 현재 봉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도 현재 봉은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전초가 아니라 반복, 흔들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시장이 아직 하락이라고 어떤 징조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제 조금의 조정을 나왔고요. 추세 라인을 이제 지키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 한, 이 언더로 깨지지 않는 한 비트코인은 계속적인 상승을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상승 오파의 흐름에서 불규칙 파동이라는 거에 변함이 없고 140K까지 비트코인은 갈 것이라 봅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140K까지 가는 흐름이 나오면 알트코인들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가면 알트코인은 결국 또다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와중에 알트코인들의 흐름들은 거래대금 순으로 보면 알트코인들은 이제 3월에 마감봉을 치려고 합니다. 결국 윗꼬리가 있다는 것은 4월에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밖에 저는 들지 않고 있고요.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쌍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흐름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똑같이 이더리움도 아직까지 지키는 모양새로 봤을 때 일시적인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진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게 정말로 조정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이에 이하를 주지 않고요. 또다시 상승의 흐름으로 회복을 하면서 가거나 아니면 세 번째 탄을 그리고 마지막 추세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상승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알트코인들은 방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그 방향성이 4월 2일 관세를 시행하는 이 날짜에 맞춰서 방향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은 똑같다. 알트코인들은 쳐보자. 이 영상 그대로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보이지 않는 손인 중국을 향해 상해로 갑니다. 여러분 상해를 가서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3월은 큰 변동이 없다면 아마 제가 예측한 대로 월봉을 마감하면서 끝낼 것 같고요. 4월은 하락이 아니라 제가 예측하기에 반등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달이다. 만약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마 일시적으로 반등 후에 꼬꾸라지는 모양새로 시장을 만들어서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흐름이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4월은 최소한 빨간불을 많이 볼 수 있는 달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건 3월은 남은 10일은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반등의 여지는 있지만 다시 내려오더라도 십자봉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 전제 77K가 깨지면 시장은 무너진다. 그때는 시장이 상승이 아니라 끝났다라는 표현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77K가 깨지면 아랫꼬리가 달렸던 구간까지 빠르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왼쪽 어깨, 헤드 그리고 오른쪽 어깨 후에 끝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반등이 나올지언정 반등은 오래가지 못하고 시장은 망가질 것입니다. 과연 이 시장이 끝이 날지 아니면 시작이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모든 것들은 더보기란 통해서 요약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상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